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대한민국당 내부에서 이 비위 사건 공개 문제로 좀 시끄러워서 제가 방송을 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우리 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해결을 못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을 중단했다가 오늘 드디어 최고위원이 선출이 돼서 최고위원 내에서 당내 비위사건 진상조사위를 규명하기로 그래서 내 의결이 되면은 곧바로 진상조사가 들어가니까 일정 정도 해결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개소식을 못 갔는데 이 정광택 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 무슨 고소장이 무슨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 다 갖다 적어놔서 지난주 조사받고 오늘도 조사받고 아직도 조사가 안 끝나서 다음 주에 또 조사를 받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정광택, 정광용, 권영애의 사당화를 막 비판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 허위라 그래서 하는데 조사하는 경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그냥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소장 내용이 참 제가 한심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냥 오늘 조사받으면서 느낀 게 아니 그럼 우리 당은 지금 저 정광택, 정광용, 권영애와 무슨 채가 있을까 아주 깊은 회의가 좀 빠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당원 당규 원리 원칙을 우리끼리 그냥 덮고 가자 하는 순간에 모두가 정광용, 정광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하니까 이걸 덮으려고 계속 그냥 무리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허평환 씨나 정미용 씨가 정광용, 정광택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게 무슨 뭐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원칙을 어리고 덮고 가다가 그냥 허둥지둥 되니까 이 원칙과 당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걸 어기는 순간에 당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고 저는 뭐 거의 무너졌다고 본 겁니다. 윤리를 징계 대상자들이 들어가 있으니 윤리가 막혀버리잖아요. 그 제가 평당원 게시판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들 당선이 돼서 뭐 다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인데 당원 당규는 내 목숨처럼 지킨다. 그리고 이건 당원들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지도부끼리 늘 화합해서 가자. 정광용, 정광택, 권영애가 얼마나 화합을 잘합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화합을 못해서. 특정 세력이 당원 당규를 짓밟고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선거인데 한근영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미디어치에서는 27세 한근영 최고위원 당선 젊은 정당 입증. 사실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이 한근영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젊은 친구들이 과감하게 활동하는 그런 정당을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최고위원, 뭐 청년 당직 배려 이런 거를 하고자 한 걸 제가 다 막았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다. 대표님 다 막았습니다. 왜냐? 청년 리더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를 키웠다가는 다 무력화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저 혁신위의 여명부터 해가지고 뭐 유여에 좀 어떤 꼴 났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 시작부터 계급장 떼고 맞다이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근영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출마했는데, 제가 41.4%, 우린 1인 2표제였습니다. 한 6,900명, 총 유권자 중에서 책임당원이에요. 돈 내는 당원. 총 투표인원이 4,919명, 71.3% 중에서 제가 41.4%, 한근영 위원이 21.0%, 그리고 3위 김봉규 위원이 15.8%, 4위 허만기 위원이 6.2%, 이렇게 해서 4명이 결정이 났는데, 뭐, 나머지 분들은 뭐,
좀 배려해 주느라고 공개를 안 한 것 같고요. 한근영 의원이 사실은 제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청년 비례대표라 청년 최고위원을 없애버렸는데 한근영 의원이 떨어지면 이거 다 덮어쓰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도왔나? 한근영 의원을. 못 도왔어요. 이게요, 잘 아셔야 될 게 1인 2표제는요. 런닝메이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찍을 사람이 2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지지층이. 나머지 한 편 누가 찍으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설명해도 돼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런닝메이트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인 2표제 같은 경우는. 근데 왜 못 도왔냐면은 제가 이 김근복 씨가 이제 일산에서 서명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경기도당 이 임원규 사태로 막 분란 났을 때 이분이 정말 그 경기도 내 그 지도부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그냥 서명만 하는데 이 수습이 안 되니까 남부 쪽에서 이렇게 위원장으로 추천이 와가지고 이게 당을 돕는 거라면 하겠다 했다가 남부도 그 당시 워낙 급하니까 전체 여론을 못 모아서 이거 다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 당시. 근데 경기도. 지금 경기도는 지금 아직도 이 화약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분한테. 뭐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은 중앙당 지도부에서 제가 경기도 문제를 제가 풀도록 위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도 흔쾌히 내가 임시위원장직을 맡는 게 당에 도움이 되면 하고, 임시위원장이 맞지 않는 게 도움이 되면 안 하겠다. 난 서명운동 하겠다. 이제 이런 분이니까 인품도 되고 정말 성실하게 서명운동하고 제가 그러면서 사실 최고위원 출마를 권했었거든요. 이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제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정당 정치 제대로 하려면 최고위원 나오셔야 된다 해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출마를 하도록 권했으니까 저는 이 김근복 후보를 지원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근영 쪽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선거가 워낙에 이 조원진 대표님 단식을 하면서 선거운동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 당 홍보는 뭘 하는지 후보자 홍보를 안 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면은 락TV나 이런 데 연결해서 후보자 1대1로 간담회도 시키고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저는 후보니까 이번에 그 당내 토론회도 사실 제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 인지도가 없는 성실한 당원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작업은 좀 했어요. 이 서울하고 이쪽에서 서명대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미디어치를 배포하니까 서명대 팀을 잘 알잖아요. 서명운동 성실하게 한 당원이 당원에게 좀 높은 평가 받아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는 거 말고는 제가 또 도울 방법이 없었고, 막판에 제가 고민했던 거는, 김근복 후보하고 런닝메이트 선언을 할까 하다가, 이게 제가 출마한 것 자체가 이제 불공정했거든요. 아니, 우리 당이 태극기 집회 정당인데, 겨울 때부터 계속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은,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근데 또 안 나오면은, 도대체 뭐냐, 이 대한민국당 지도부는. 다 선거 안 나오냐. 그래서 조원진 대표하고 상의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또 그 불공정한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움직이면, 김봉규 후보는 또 뭐고, 허만기 후보는 또 뭐고, 이렇게 되니까, 못한 거예요. 한근영 후보도 못 도왔고, 김근복 후보도 결국 못 돕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 말씀 드릴 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다 합법입니다.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층에 다른 한 표 누가 줘라 얘기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뒤에서 무슨 불법적으로 돕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근복 후보도 못 돕고 한근영 후보도 이 부산에 있는데 또 선거운동이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당원들이 한근영 후보를 압도적으로 2위를 만들어줬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우리 당은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 많이 잡은 순서대로 지금 이 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봉규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 안 잡았지만은 창당대 때 마이크 잡고 경북도당 선거 때 그 위원장 행사 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지도 순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조원진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당에 젊은 인재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히려 노년층 이 당원들이 더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위가 저도 타정당 가면 청년 최고위원회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근영이 2위고 김봉기 위원장이 만 49으로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제일 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좀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쭉 선거가 나온 거고 허만기 위원은 엄청나게 손해봤죠,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은 정미용 그 팬클럽들하고 많이 같이 다니는 게 목격됐기 때문에 지금 이 팬클럽 어마어마하게 당원들이 분노하잖아요. 팬클럽 그 브로커들이 지금 당사 왔다 갔다 하면서 당무를 하고 있고 오늘 저는 경찰 조사 때문에 못 갔는데 이 팬클럽 브로커를 또 나탔다면서요, 당사에. 이거 제가 진상조사안에 올렸습니다. 팬클럽 따위 브로커들이 왜 당무를 하고 당사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이자들 다 징계할 거고 이번 주 태극기 집회부터 무대 근처 오면 다 끌어내버릴 겁니다, 이자들. 근데 이제 허만기 씨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게 목격이 됐는데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팬클럽이 너무 나댄다. 너희들 자제해라. 사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뭐 손해봤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대로 선거 결과는 잘 나왔고요.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모든 당내 중요한 의결이 최고위원회 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최고위원이 없었어요. 조원진 대표하고 허평한 대표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둘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사실 실책을 많이 했다. 왜? 제가 진상조사에도 넣지만은 허평한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닙니다.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거짓말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는 또 허평한 대표를 공동대표인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허평한 대표가 얘기하는 걸 검증을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공동대표로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다고 보고 허평환에 의해서 거짓 음해당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조사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4명의 최고위원이 함께 의결을 들어가니까 한두 명이 거짓으로 조작 보고를 해도 이게 쉽게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한 명이 결정해서 확 가는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재적인 지도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라는 게 느리지만 좀 안전한 것은 여러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서 합의제가 되면니까 실수가 좀 적은 부분들이 있죠. 속도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실수가 좀 적다. 근데 사실 당이라는 것은 약간 속도가 떨어져도 회사에 비해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주는 게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처럼 이렇게 사기꾼 브로커들이 날뛰는 정당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정미용 씨가 실책 저지른 것도 주위에 브로커들 끌고 다니다가 입고 올랐다고 보거든요. 이자들하고 제가 정미용 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런 쓰레기들하고 어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로커 팬클럽 집단을 다 폐사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징계안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중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오해를 샀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파행이 되는 그 파행 책임자 누굽니까? 현 지도부 허평한 정명환이에요. 조원진 대표는 단식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선거 자체를 파행시켜놓고 파행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5명을 더 늘려버리겠다 그래버리면 지명직을 저는 이거 조원진 대표하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입도 우리 당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정당 생활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할 때도 막 저 같으면 미쳐버립니다. 우리 당 회의 들어가면. 조원진 대표님이 거의 정당학 개론을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회의가. 그래서 정당을 좀 활동했던 사람들을 영입을 해오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야지 일을 효과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3명밖에 없으니까 정미용 씨는 또 사무총장인데 최고위원직을 또 겸직하겠다 그래요?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사전에 어떤 얘기가 돼도 사무총장은 대표가 지명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되는 최고위원회의 손발이에요, 손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은.
근데 이런 사람이 의결권을 가져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입장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위원회하고 사무총장이 입장 다르면 어떻게 돼요? 실무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당도 사무총장을 최고위원회에 겸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당만 사무총장이 최고위원직을 겸직하도록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 부결시켜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사무총장이 최고위원 지도부를 겸직한 사례 딱 한 사례 있어요. 정광용입니다. 정광용. 사무총장 겸 공동대표를 했어요. 우리 당이 지금 그 당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당 반민주 폭거 사당 때문에 나와놓고 왜 하는 짓을 다 똑같이 하냐는 겁니다. 정광용 당이랑. 스스로 안 한다 그래야죠. 최고위원하고 사무총장을. 이것도 모르면서 뭘 사무총장 한다 그러세요. 그만둬야 돼요. 정미용 씨는. 제가 처음부터 사무총장을 제가 하고 정미용 씨가 정책위의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야밤에 바꿔버렸습니다. 허평환 씨가. 저는 임시직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나는 어차피 정책위의장을 하게 되면요. 정책위의장은 원내 조직이니까 국회의원 들어오면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정책위의장은. 왜냐하면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데 원내에 있어야지 입법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위의장은 임시직인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왜 임시직으로 합의해놓고 그냥 막 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정광용 패거리들처럼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정광용 짱 나니까 그러다가 정광용 짱 납니다. 똑똑한 당원들 얼마나 많아요. 조용히 있는 당원들. 지도부 근처 왔다 갔다 하던 브로커들 말 듣지 마세요. 다 브로커들이에요. 지도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열심히 서명대 들고 나가든지 자기 일하면서 당 지켜보면서 당부만 내는 똑똑한 당원들이 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해야지 지도부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들이 당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분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정광용처럼 하기 순간에 다 떠납니다. 당원들. 다 떠나요. 정미용 팬클럽 몇 명 떠나는 거 그거 무서워가지고 진짜 당의 기둥들 다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조건 원리 원칙입니다. 때려 죽여도 원리 원칙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당은 죽어요. 왜? 죽이려는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외부에. 홍준표 세력, 문재인 세력 뭐 한두 명입니까? 김무성 세력. 어버버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또 정광용 세력도 있죠. 제가 자꾸 저는요. 당 나가겠다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제가 제 일을 그냥 해나갑니다. 저 빼고 조원진 대표 빼고 우리 지도부요. 툭 하면 안 하겠다 그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비사건대에서 또 정광용 패거리처럼 덮고 간다 그러면 저 무조건 당 떠난다고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제가 죽는데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이 무슨 정명이 아니에요. 조원진 대표하고 접니다. 내가 저 사람들 비위 덮어주다가 내가 왜 죽어나갑니까? 그 내가 죽어나가면 누가 싸울 거예요? 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조 대표님 죽어나가면 누가 이거 끌고 나갈 겁니까? 다 덮어쓰게 생겼는데 나가야죠. 그렇게 패거리끼리 은폐하고 가겠다면은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진상조사단 구성되는데 또 지난번 윤리처럼 조사 방해하고 유출한다고 이 꼴 나오면 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이걸 잘 파악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은 불공정 선거에서 저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 정도가 저를 찍으면은 1인 2표제에서 그 정도면 선방했다 그러는데 이 막 당 사단난 상태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5명 중에 4명의 저를 선출해주고 한근영을 선출해주고 김봉규를 선출했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잔머리 쓰지 말고 노예하게 정치적 야합하지 말고 당 다 뜯어 고쳐라. 그게 당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썼지만은 허만기 씨가 이 정미용 팬클럽과 가깝다는 그 오해 때문에 표가 박살나버렸다는 거는 당심이 어디 있는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최고위원회 첫 회의인데 하여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정당, 벤처 정당, 당원의 뜻이 직통으로 반영되는 정당. 그 당원이 그 지도부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들이 아니에요. 이 추상적인 정말 똑똑하고 원칙적이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당원의 뜻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본인의 철학과 감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브로커 불러서 자문 듣는다고 그게 당원의 뜻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초고속으로 당 질서를 바로잡고 당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게 됐는데 제가 맡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서울시당이 도대체 중앙당하고 충돌하면서 중앙당과 따로 움직이겠다 이래가지고 당 엉망됐거든요. 서울시당은 중앙당의 손발이어야 돼요. 조원진 대표가 행사 들어간다 그러면 서울시당이 백업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당이. 그래서 그걸 해주고 지자체 때까지 저는 다 영입을 합니다. 서울시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영입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제가 넘겨드리려고 해요. 제가 해야지 빨리 넘겨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중앙당 최고위를 하여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도부 믿읍시다. 저는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딱 보고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비판해야 돼요. 그게 평당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믿고 기다리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광용장 납니다. 잘못된 거 발견되면 바로바로 짚어줘야 되고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당원이에요. 그런 당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제2의 창당을 했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박 대통령 무죄 석방부터 문재인 정권 타도까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